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인이거나 생존에 계신 분들 공이 존칭은 생략하고 성함만 표기하겠습니다. 이 점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필요없는 비계사를 제거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단어 자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고 보수는 전통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보수는 현재 상태나 과거의 상태에서 적극적인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말하자면 강물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서서히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가는, 다시 말해서 흐르는 세월에 편승하여 살자는 것이 보수입니다. 그리고 진보는 앞에서 설명한 보수와는 반대로 흐르는 강물의 힘과 겨루면서 강하게 노를 저어서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로 강을 건너가는 것이 진보일 것입니다. 또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과 산업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또한 진보입니다. 흐르는 강물의 힘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강을 건너가게 되면 강을 건너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하류 쪽으로 상당히 흘러내려가서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흐르는 강물의 힘과 겨루면서 강하게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가게 되면 강을 건너가는 시간과 거리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강을 건널 때는 힘이 들지만 건너고 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한국 정당의 전통적인 이미지로부터 본다면 김대중, 김영삼의 신민당과 그 계보를 이으며 출현했던 정당들이 소위 진보정당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공화당과 그 계보를 이어서 탄생한 정당을 보수정당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공화당의 박정희가 보수주의자일까요? 신민당의 김대중이나 김영삼이가 진보주의자일까요? 누가 보수이고 누가 진보인지 그들의 정권에서 실시했던 과거의 정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비교해 봅니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했을 때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도로공사 현장에 드러누워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제 기억에 남아있는 김대중이나 김영삼은 평생을 민주화만 외쳤지 국가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배고픈 국민을 배불리 먹이려는 국민들 기억에 남을 만한 정책은 없었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에 2년 5개월간의 공사 끝에 총 연장 430km의 고속도로가 완공되었는데 당시로서는 한국의 경제 규모나 산업 발전의 상황으로는 이러한 고속도로는 필요 이상의 건설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1964년 12월 서독 방문에서 독일 부흥의 상징인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시찰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때 대한민국에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겠다는 구상을 최초로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아우토반이라는 것은 독일의 고속도로로서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로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입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의 도로 포장률이 불과 8%밖에 되지 않았던 당시에 박정희는 앞으로 한국의 산업 발전에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대중과 김영삼은 이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 반대를 강력하게 물리치고 고속도로를 완공했습니다. 결국 박정희의 판단은 옳았고 경부고속도로는 오늘날의 부강한 한국이 탄생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마을에 평균 3km의 널찍한 마을 진입로가 생겨났습니다. 또 농촌의 농지를 일정한 면적의 사각형으로 정비하고 논에 일하러 가기 좋도록 농로를 개량한 것도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이 그 시작입니다. 즉 박정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수시켜서라도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반대로 김대중과 김영삼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보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표를 받는 데만 여념이 없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입니다. 박정희는 1979년까지 집권 18년 동안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절약시키면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면 전두환은 그렇게 이뤄진 국가 발전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칼라TV가 등장하고 지금의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전두환의 국풍 80 정책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날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은 것도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대에 대학교와 대학생 정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하듯 박정희 정권은 18년간 독재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정희와 동시대인 19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지금도 수십 년째 독재를 하는 외국의 정권이 여러 나라 있습니다. 그들이 박정희만큼 국가 발전을 이루어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나라의 국민들이 풍족하고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 독재 정권이 있으면
내세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지는 않더라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만이라도 박정희만큼 진보적이었던 외국의 지도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부 독재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거나 죽었다고 비난합니다. 또 민주화가 늦어졌다고 비난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였을 때 부모님들께서 입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중국을 보십시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입니다. 중국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것은 1978년부터 추진된 개혁과 개방 정책이 그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업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눈부시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부터 20여 년간의 개혁 개방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 중국의 산업기술과 수준은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부단하게 쌓아 올린 기술 수준까지 따라와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의 주도로 강력하게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기술 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었는데도 그러한 개혁 개방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국이지만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지만 누구처럼 쉐쉐 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중국의 미래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지도자들이 중국 공산주의에 의한 독재국가의 리더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웬만한 국가의 지도자들보다 오히려 진보 사상이 강했던 것이지요.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자본주의의 맛을 보게 된 중국 국민들의 생활은 향상되었으며 그 자본주의의 맛을 더욱 즐기기 위한 중국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억누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상당 부분의 산업 분야와 기술에서는 한국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2024년 오늘날까지 무려 70여 년 동안 폭력적인 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급격하게 발전하던 국가 경제 발전은 그 속도가 느려졌고 기술의 발전도 다른 국가들에게 뒤처지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진보라고 자처하는 쪽에 대해서 말해봅니다. 김영삼이 김대중보다 앞선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에는 무식하다고 소문이 났던 김영삼은 1997년에 한국 국민에게 IMF라는 국가부도 위기를 선물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1998년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김영삼이 똥싼 IMF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아쉽다면 국가산업성장과 수출 등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탈출해야 했는데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금을 털어내어 국가 빚을 탕감해 나갔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기업의 주식을 무제한으로 사들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 상당히 유입되는 효과로 인하여 국가부도 위기를 모면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더 많은 주식을 기업의 오너가 보유하게끔 만드는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또 국내 수많은 거대한 건물이나 기타의 부동산을 외국 기업에게 강제로 매각시켰습니다. 매각 가격은 거의 헐값이었죠. 그렇게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그로부터 10년 후에 사들인 가격의 서너 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서 국내 기업에 되팔았습니다. 또 김대중은 북한을 싸고 돌면서 햇볕 정책이니 어쩌고 하면서 오늘날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자금을 퍼주기 시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김대중 본인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니 어쩌니 하면서 인정했고 이 일로 인하여 박지원이 구속되어 교도소 생활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김대중은 벤처기업 육성으로 인한 IT 산업 발전 이외에 국가 발전에는 그다지 기여한 정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상세한 영상은 만들지 못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도 박정희는 보수이고 김대중, 김영삼은 진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는 보수와 진보를 완전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가와 국민에게 좋은 정책이면 무조건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게으르게 만들고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국민이 원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걸핏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다고 정치권에서 외치는데 그것이 무조건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닙니다. 국민에게 무상으로 퍼먹이는 것이 절대로 진보가 아닙니다.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 채무만 증가시켜주는 것이 진보가 아닙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전교생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몇십만 원씩 쥐어주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그 어느 선진국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물론 그런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책을 펼쳤던 몇몇 국가들의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은 무조건 정권만 잡거나 유지하기 위한 떡밥일 뿐입니다. 그 떡밥을 주는 대로 생각 없이 받아 먹으면 낚시꾼에게 잡히는 물고기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 물고기의 목숨은 낚시꾼이 낚시에 걸려 올라온 물고기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배가 부른 상태인지 아닌지 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낚시꾼의 선행으로 강으로 돌아가서 생명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배고픈 낚시꾼이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지글지글 타오르는 불길에 물고기를 익혀서 먹어치우든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가 되고 싶으신지요? 4월 10일에 총선을 앞둔 정치판을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이 진보주의자인지 보수주의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은 김건희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고, 왜 이재명만 정치 탄압 수사를 하느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건희와 이재명의 수사에 대해서는 퉁치는 것으로 해보죠. 그러면 그 외 국힘당의 한동훈 그리고 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한 한동훈의 공천 과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이재명의 공천 과정과 후보자들에 대해 생각해보죠. 국힘당은 공천받은 후보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공천을 취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불법인 줄 당연히 알면서도 아들의 오픈북 테스트를 온라인으로 동시간으로 도와준 법을 전공했고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과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여 유력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문재인 친구를 당선시키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이 된 황운하, 이들 둘 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정당 창당을 했고 황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으로부터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남국은 국회 대정부질문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진보주의자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범죄자들이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주의가 그런 건가요? 그 외에도 4월 10일 총선 출마자로 공천받은 후보자들 중에서 매우 부적절한 경력을 가진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기타의 중소야당을 불문하고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무려 34.6%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전과 11범도 있으며 전과 3범인 후보자만도 5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느냐 마느냐는 오로지 유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옛말에 집어릇 개 못 준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머리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라는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반드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은 생각하는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지요. 낚시꾼이 주는 떡밥에 함부로 입질하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본인이 유권자 입장에서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리고 진정한 보수는 무엇이며 진정한 진보는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수와 진보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